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오픈컷이고요. 상단부에 보면 저렇게 폼 타일 같은 걸로 마대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. 건축 시공 기술사 서브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크몽에서 기술사 브이로그를 검색하세요. 안녕하세요, 웰컴맨입니다. 자, 오늘은 덮하기 공법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덮하기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지하층을 굴착하는 공법을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하층 공사를 위해서 토사를 굴착해서 외부로 반출하는 거. 이제 크게 보면 오픈컷이 있고요, 아일랜드 컷이 있고, 트렌치 컷이 있고, 캔틸레버 컷이 있는데, 솔직히 이 아일랜드 컷, 트렌치 컷, 캔틸레버 컷은 거의 건설 현장에서 많이는 사용 안 합니다. 요 아일랜드 컷 정도가 쓰이고요, 이거 두 개는 거의 쓰질 않아요.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오픈컷이라고 하면 건설 현장에서 하는 용어는 이걸 오픈컷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흑막이 보면 이 비탈면 오픈컷이라고 해서 사면 오픈컷이 있고, 흑막이 오픈컷이 있어요. 그러니까 흑막이가 있는 오픈컷이 있는데,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현장 용어로 보면 얘를 오픈컷이라고 하거나, 여기에 이제 지보공이 없는 걸 오픈컷이라고 해요. 보통 자립하는 거. 근데 이제 이 공식적인 용어로 보면 이 비타민 오픈컷도 있고, 여기에 이제 뭐 지보공이 있던 어스앙카가 있던 전체 다를 파는 걸 오픈컷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현장 용어하고 요게 조금 다르기는 해요.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보통 이제 건설 현장에서 오픈컷이다 라고 하면 이걸 오픈컷이라고 합니다. 아니면 여기에 얘가 스트러트 없이 자립하거나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아일랜드 컷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를 구조물로 형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요렇게 이제 소단이 외부에 있는 상태로 내부 구조물을 형성을 하고, 이 내부 구조물에다가 이제 레이커를 이런 식으로 돼서 하는 거 아일랜드 컷. 뭐 이걸 아일랜드 컷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,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기초를 치고 요쪽에다가 이제 레이커를 댄 다음에 여기에 구조물을 형성을 하고 요쪽에다가 다시 구조물을 형성하는 거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일랜드 컷이라고 하는데, 결과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구조물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구조물에다가 레이커를 대서 흙막이를 지지하는 거, 이걸 아일랜드 컷이라고 합니다. 그럼 트렌치 컷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요렇게 흙막이가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토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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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형태로 이제 토합이 1, 2, 3, 4의 각각 각을 토합이 버티면서 어디가 형성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요 외주부의 구조물을 먼저 형성을 해요. 그러면 외부부의 구조물이 형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 구조물 자체가 토합을 받기 때문에, 구조물이 토합을 다 받고 나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굴착을 해서 건물을 형성하는 거.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건물 형성하고 지지가 되고 나면 안쪽에 건물이 형성되는 걸 아일랜드 컷이라고 합니다. 그럼 트렌치, 이게 캔틸레버 컷은 뭐냐? 이게 좁아서 좀 희한하게 그랬는데,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단이 뭐 여러 개가 잡히겠죠. 뭐 이런 식으로 잡히면 좀 길겠네요. 이렇게 잡히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형성이 되고 나면 이 구조물에다가 지지를 해서 다시 탑다운 형태로 위에서 아래로 구조물을 형성해 나가는 거다 라는 건데, 얘랑 얘를 쓸 거면 당연히 건설 현장에서는 탑다운을 쓰겠죠. 그러니까 이거를 현장에서 제가 볼 때 거의 볼 일 없어요. 뭐 끽해봐야 아일랜드 컷 정도? 대부분은 이거 안에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제 경제성도 높지만 여기 보면 안정성은 좀 낮고 넓은 데지에 쓴다. 이게 비타민은 오픈컷을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픈컷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현장 용어로는요,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여기에서
경사면에 보면 금배관리라고 해가지고 요런 형태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숫자들이 기억이 나면 그냥 쓰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 기억이 나는 거를 그냥 쓰지 마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마라는 건 이런 걸 달달달달 어떻게든 애워보려고 해서 전체 숫자를 애우려고 그러면 이 양이 엄청 많아요. 근데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애워지는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애워져서 기억이 나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. 기억이 안 나면 안 쓰시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경사면이 현장에서 이 경사면이 많이 구배가 많이잖아요. 그러면 덤프도 덤프지만 여기 내려갔네요. 이게 덤프도 덤프지만 레미콘차가 이게 올라가다 보면 차량 자체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돼서 레미콘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여기에 있는 레미콘이 이게 6세제곱센티미터 정도를 이제 사게 되면 6루베 정도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오바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경사면을 잘못 잡으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전체를 못 실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토사를 적재하게 되면 요런 형태로 뭐 10인 정도 요렇게 이제 이해가 요런 형태로 이제 10인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, 근데 여기에서 그림을 요런 형태로 그리지 마시고 보통 이 그리게 되면 그냥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상태로 하게 되면 요렇게 뭐 소단 요런 식으로 하나 잡아서 보통 그림 그릴 때 요런 형태로 이제 그림을 자꾸 그리면 요게 이제 약간 현장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더라도 요런 형태로 조금 그리는 게 좋고요.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. 요런 형태. 그리고 요 그림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요 그림을 보시면 요 높이, 그 다음에 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요 높이와 요 넓이, 요게 설계도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. 그런데 이 높이를 현장에서 지키지 않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현장 가게 되면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스트러트 공정과 여기에 있는 이 터파기 공정이 뭔가 조금 착오가 생길 경우에, 예를 들어서 이게 토공업체가 일할 데가 없으면 이제 뭐 현장용어로 대마라고 하는데 일할 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일할 게 없다 보니까 이 소단을 그냥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토공사 업체와 스트러트 업체의 공사 계획 연계가 필수된다. 결과적으로 이제 작업 연속성 계획이 필요하다. 요런 이제 현장감 있게 요런 거 하나 조금 이제 기억해두면 좋고요. 그리고 사면 안전성 확보는 여기 보면 배수구에 요 사면에다가 몰탈이나 투명 필름 시트 파일 붙이고 여기 5m마다 소단 설치하고 배수구. 근데 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 요런 것들을 빨리빨리 그리다 보면 요렇게 밖에 못 그리거든요. 이거 뭐 시험이 아니니까 이걸 뭐 반듯반듯하게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면 나중에 제가 이제 이 그림 노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. 그림만 모아놓은 거.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무조건 탑다운 나오면 요 정도 그리겠다. 이 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로 그리겠다. 그러니까 이걸 요런 식으로 이쁘게 딱 그려놓으면 거의 아까 전에 봤던 요 그림에서 뭐 요런 거 뭐 기억이 나면 쓰는 거고 기억이 안 나면 못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그림을 한번 더 그려서 무조건 오픈컷이 나오면 이걸 무조건 그리겠다 라는 요런 정도로 하나 좀 알아놓으면 좋고요. 여기에서 이제 최종면을 터파기를 할 때, 만약에 최종면 터파기를 할 때 과굴토가 되면 이쪽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굴토가 돼야 되는데 이만큼 굴토가 돼 버리면 기초 두께가 늘어나요. 그러니까 과굴토가 되지 않게끔 최종면은 특수장비로 고착. 솔직히 뭐 인력으로는 고착이 이제 힘들다고 봐야죠, 이거는. 특수장비로 이제 고착해야 된다. 그리고 치마량도 고려해야 되고, 요런 게 있고요. 그리고 지하 수위가 만약에 높으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수하는 이런 웰포인트라든가 이런 배수공법, 솔직히 웰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건축 현장에서 잘 쓰진 않습니다. 대부분이 그냥 집수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 있다 라는 게 있고, 말뚝 사이에, 그러니까 뭐 PHC 말뚝 사이에 터파기를 할 경우에 손상되지 않게 한다. 그리고 절토면 표준은 요게 안전기준하고 건축기준하고 달라요. 이 정도 하나 조금 외워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이제 대메우기. 대메우기를 할 때는 공극이 작은 사질토, 그 다음에 점성토,
그 다음 여기 보면 기중보가 여기에 기초가 있으면 요렇게 보가 가는 거, 요런 이 지중보가 있으면 여기에 다짐을 좀 철저히 해라 라는 거고요. 그리고 요게 만약에 이 대매혹이 되어 있는 땅에 만약에 이렇게 구조체가 있는데 여기서 배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요, 이 대매혹이 되어 있는 흙은 이런 식으로 침하가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침하가 되는데 이 배관이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되면 이 배관이 파손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플렉시블, 배관에 플렉시블 처리를 해서 배관이 파손되지 않게끔 한다, 요런 거 하나 적어 놓으면 요것도 괜찮죠.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매혹이 되어 있는 부분에 요렇게 석재라든가 요런 뭐 마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일부 처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 아예 이제 콘크리트를 요렇게 캔틸레버로 빼가지고 위에다가 석재를 마감하면 처짐이나 이런 걸 줄일 수가 있다 라는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쓸만한, 현장용으로 좀 쓸만한 거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대매혹에 있는 흙에다가 중량물을 넣어야 된다, 그러면 이제 대매혹에 있는 흙이 처지니까 소일 시멘트 등으로 이제 보강을 하고, 만약에 대매혹을 했다면 최종 마감을 할 때는 1개월 정도 후에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라. 그 다음에 대매혹을 할 때 최적 함수비를 확인해야 된다 라는 그 정도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차수공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I will be back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.